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입니다. 유독 여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땀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땀 흘리는 게 싫어서 야외 활동을 아예 안 한다거나 에어컨을 달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땀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땀은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적절히 걸러줘서 염증에 의한 만성 질환이나 암, 또 퇴행성 질환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땀을 흘려야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당장 땀난다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 땀, 그리고 건강 365 첫 순서부터 만나보시죠. 건강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 이금숙입니다. 눈의 수정체가 노화돼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 아시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백내장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흔히 하는 수술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시행된 전체 수술 중 백내장 수술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안과 관련 구제 사례 중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사례가 1위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탓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 수술인데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돼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나중에는 실명까지 될 수 있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일시적이지만 난시가 생기고 건조증을 겪는 경우는 10에서 20%로 적지 않고요. 1만 명 중 5, 6명은 감염을 겪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난시가 생기는 이유는 각막과 수정체가 균형 있게 조절돼야 물체가 잘 보이는데 평생 써오던 수정체 대신 새로운 수정체가 들어가면서 이 각막과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환자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런 난시와 건조증이 회복되지만 일부는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눈 속에서 균이 자라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도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환자는 수술 후 감염되지 않도록 처방받은 약을 잘 먹어야 합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정교한 수술인데요. 눈 자체가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심한 손상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수정체가 그 눈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세밀하게 수술해야 합니다. 수정체는 낭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수정체 낭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으면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게 어려워지고 눈 뒤로 지나가는 시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사시가 되거나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은 안과 검사상 백내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등의 불편함이 없다면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단 증상이 없어도 이 백내장이 녹내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을 받아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백내장 수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수술을 결심했다면 경험 많은 의료진인지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광고 카피 들어보셨나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바른 자세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부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바른 자세는요,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 속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은영 한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러고요. 근데 좀 이걸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뒷목이랑 어깨가 아파오거든요.
근데 한의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저 같은 분들 많죠? 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이제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뒷목이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허리까지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시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선생님 제가 뒷목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죠. 네.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 너무 많은 사람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리 우리가 두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워낙 에어컨 많이 트니까 네. 냉방병 때문에도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자세에 따라서도 두통이 올 수가 있다고요?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이시면 앞목의 근육이 짧아지고 가슴 근육이 짧아지세요. 뒷목의 근육은 늘어나고요. 이런 경우 뒷목 쪽에 경추 옆쪽으로 우리 몸에 내려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같이 올라가세요. 만약에 근데 그 라인으로 근육이 만약 긴장된다면 혈관이나 신경이 살짝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통증에 민감해지고 이제 머리가 부종이도 많이 생기세요. 눌러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안목 쪽으로는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런 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 가지 업무를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경우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면서 두통을 유발하고 그런 경우에는 빛에 좀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 되게 듣기 싫은 거죠. 소음에 네. 민감해지기도 하고 두통이 오면. 예, 그리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세요. 아니면 붕 뜬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앉는 자세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바른 자세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가 업무를 할 때 편한 자세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척추하고 이제 골반의 균형을 망가뜨리지 네. 않는 자세가 제일 좋은데요. 일단 의자가 있다면 네. 의자에서 일단 골반하고 척추가 안정되게 놓이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발을 자세를 양쪽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으세요. 이 발과 발 사이 간격은 한 어느 정도로 두면 될까요? 발 사이 자기 어깨 어깨 높이만큼 정도? 벌리셔도 네. 되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 약간은 좀 다르세요. 네. 뚱뚱하신 분들은 골반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교정의 의미로 다리를 모아주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시면. 조금 마른 분들은 이 자세가 굉장히 편하신데 약간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면 올려서. 굉장히 골반이 좌우 균형이 잘 맞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척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현 씨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앉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이런 경우는 인위적으로 앉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 불편하시고요. 사실은 억지로 허리에 힘을 주기 때문에 골반이 앞으로 살짝 쏠려요. 예, 지금 어. 그래서 약간 쏠려 계시면서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뒷근육에 신전 근육이죠. 펴는 근육에 무리가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골반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 다음 여기 등뼈 있죠. 등뼈 중에서도 우리 흉추라고 합니다. 흉추를 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펴는 느낌은 가슴을 활짝 여시면 돼요. 흉추가 어디인가요? 흉추가 여기 늑골이 있는 네. 뼈를 잡아주는 척추를 흉추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펴려면 이렇게 펴야지 한다고 펴지는 게 아니고 가슴만 편하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네. 흉추가 바로 서고요. 이 가슴이 펴지면 허리가 절대로 굽혀질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허리와 척추가 골반이 바로 서고 그 외에 척추도 바로 서게 되면서 바른 자세가 되고요. 힘도 약간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앉는 자세가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요, 우리가 왜 집에서 내 자세가 잘 된 자세인가, 옳은 자세인가를 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귀의 높이도 보고 눈썹의 높이, 어깨의 높이 이런 걸 다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 일단 어깨 높이를 보세요. 어깨 높이. 네. 차이가 있어요. 어깨가 내려앉은 쪽이 보통 그쪽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원인까지는 파악이 힘드시고 이제 어깨에서 일단 파악이 되고요. 네. 앞뒤 자세에서 약간의 불편감이 있는지 회전을 좌우 회전했을 때 불편감이 어느 쪽에서 있는지 네. 또 옆으로 이렇게 축구를 했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서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서 선 자세에서 네.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도 접쳐 보시고 서서 회전을 오른쪽 왼쪽 다 해보신 다음에 또 축구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했을 때 약간의 불편감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몸이 틀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면 큰 통증이 오기 전에 네.
치료가 됩니다. 너무 쉽게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발견을 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자가 진단법대로 한번 해보셔서 좀 불편한 곳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또 우리 휴가 떠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또 멀리 가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올 수밖에 없거든요. 좀 바른 자세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운전석 자세가 보면 의자가 아래가 약간 들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110도 정도 눕히시면 네. 우리 몸이 약간 수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하시고 발은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는 거죠. 그리고 손은 운전대를 아래를 잡지 마시고 한 팔 각도 10에서 15도 정도 되게 이렇게 넓게 잡으시면 사실은 무술 자세가 되세요. 예전 중국 무술에서 함용발배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근력을 다 잘 쓰는 자세가 이런 자세를 했었거든요. 네. 하체는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 일단 운전 자세에서 상체는 함용발배라는 자세를 따와서 이렇게 널찍히 운전대를 잡아주시고요. 발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등을 뽑을 듯이 세우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흉추를 바로 세우는 자세. 네. 그러니까 어깨를 약간 넓혀주는 듯 하면서 또 품어주는 듯 하면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 기혈순환이 그나마 원활하게 되면서 골반 좌우점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운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오토 차량이 많잖아요. 네. 오토 차량은 우리가 오른발로만 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 여기가 아플 것 같지만 실제로 기혈순환이 안 되는 부분은 반대쪽이구나. 예, 안 쓰는 왼쪽이세요.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한 분들 다 왼쪽 골반이 아파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운전하실 때 이렇게 한 자세만 있지 말고 이쪽 다리도 약간 까딱까딱 해주신다든지 풀어주신다면 기혈순환이 그나마 조금은 더 될 거니까 아무래도 통증을 줄여주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자는 시간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데 보내잖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잘 자고 또 자는 습관이나 자세에 따라서 또 이게 건강이 좀 좋고 나쁘고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때 똑바로 그냥 누워서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좀 좋고 어떤 자세는 좀 안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옛날 분들은 똑바로 누워 자는 걸 시체가 누워 있는 자세라고 해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이제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자다 보면 한 자세로 주무시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아주 건강한 분들, 심폐 기능이 아주 좋은 분들만 큰 대자로 주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큰 대자로 자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요? 큰 대자로 누워 계시면서 내 양손을 우리 단전이라는 데는 대충 아시까 아랫배 네. 쪽 그 높이만큼 이렇게 벌려주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편하게 누우면 다리가 보통 넘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건강할수록 사실은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세요. 모아져요? 그래서 오. 모아지는 자세로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무신다면 굉장히 고문 같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벌어지지 어떻게 이렇게 예, 일자로. 그래서 옛날에는 수련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자세로 주무신 거고 일반인들은 다 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몸을 뒤척이면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자는 자세에 연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는 거는 몸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자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자세가 나빠서 허리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침을 맞으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침을 맞지 않더라도 아픈 부위를 이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추나요법이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죠. 최경주 선수가 바로 이 추나요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소개할 만큼 추나요법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도 척추나 관절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알려져서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요. 주로 어떤 질병을 좀 많이 치료를 하게 되나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질환에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의 직접적인 운동 범위를 살짝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근막이 뭉쳤을 때 그걸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관절이 굳어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원래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운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 질환들, 디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근막이 이제 긴장돼서 되는 두통이라든지 사실 어지럼증에도 많이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허리 요통, 그다음에 고관절이 틀어진 곳, 무릎이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셨을 때 부종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네.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을 해주실 때 부종이 금세 줄어들고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발목을 삔다든지 손목을 삐끗했을 때도 쉽게 사실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요. 이 추나요법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완전히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짜잔! 네, 제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바로 제가 직접 바른 자세에 좋은 운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약도 먹고 돈도 많이 들이지만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바른 자세를 갖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모든 연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쉬운 동작들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목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목 앞쪽 근육, 이제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은 짧아지는 경우나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하는 자세를 하시면 안목 근육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 안목 근육이 자극이 되고 네. 뒷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뒤로 깍지를 끼시고 깍지를 끼면 이 등 근육이 좁아지시겠죠. 네. 그리고 천천히 손은 뒤로 쫙 펴셔야 돼요. 네.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 얼만큼 숙이나요? 숙이실 수 숙일 있는 수 있는 만큼. 데까지. 근데 반동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되는 만큼만 하시면 되니까요. 네. 예, 이 정도만 숙이셔도 굉장히 네. 자극이 되세요. 굉장히 건강한, 네. 오, 뒷다리까지 지금 쭉쭉 네. 당기고요. 사실 건강할수록 훨씬 많이 넘어가시긴 해요. 네. 근데 그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음. 정도만 이렇게 넘겨주시고 네. 좌우로 천천히 좌우로. 풀어주시고요. 절대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반동을 줘서 억지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굳어버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래가면서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체 이제 운동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안쪽 근육은 이제 우리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퇴 우리 허벅지 근육은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셔야 돼요. 네. 벌리시고 정말 간단한 것이 있는데 무릎만 살짝만 숙여주시면 돼요. 많이 되시는 분은 많이 내려가셔도 좋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숙여주시고요. 만약에 중풍이 있는 분들은 벽에 살짝 등을 대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네. 손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심심하지 않느냐 하면 이제 태극권 자세에서는 이 손을 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달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약간 벌려주고 이렇게 공을 들고 있듯이 내 기운을 받치고 있듯이 이렇게 벌려주는 자세도 있고 다시 이렇게 모아줘서 이쪽이 노궁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주보게 하는 자세도 있고 이제 중풍 있는 분이 이 자세가 다 안 되시거든요. 네. 손을 오히려 이렇게 손등이 위로 보이는 채로 해서 이렇게 약간만 벌려주실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시지만 5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요. 계속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스쿼트 자세랑 비슷하네요. 네, 스쿼트 자세인데 스쿼트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자세만 해주셔도 안쪽 근육이 강화되니까 굉장히 몸이 좋아지시고 안쪽 근육도 강화되고 보통 우리는 허벅지 뒤쪽 근육도 사실 약해지세요. 네. 그 근육까지 강화되는 자세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건 쓰이지 않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나름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몸이 아주 개운해지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하루 종일 집안 살림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또 따로 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머님들 운동 따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동작들은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 이 바른 자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OX로 알아보는 건강상식 시간,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질문에 답이 맞으면요, O, 틀리면 X 올려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바른 자세만으로도 살이 빠진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이 자세, 바른 자세 하는 방법 배웠지만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은 뭔가요? 네, O입니다. 네, 네. 왜죠? 골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살이 찌신 분들은 골반이 아무래도 조금 벌어져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리만 약간 11자로 모아서 계시기만 해도 이건 굉장히 운동이 되고요. 골반 교정이 되면서 체형도 교정이 되게 되세요. 그렇게 된 경우에 기혈순환이 원활해지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살이 많이 먹어서만 찌신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그쪽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차가워지고 냉해지면서 붓기가 생기시고 그게 오래되면서 이제 지방, 우리 몸은 안 좋은 쪽에 자꾸 지방을 갖다 붙이는 성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신 분도 많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하시면 아무래도 기혈순환이 원활해지시면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군살이 찌는 게 결국에는 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찌는 거였군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고 하니까요. 아까 배웠던 자세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잘못된 자세가 젊은 층 50견을 부른다. 뭐 50견이라 하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게 젊은 층에도 생기나요? 정답은요? 네, O입니다. 네, 젊은 층에게서는 왜 생기나요? 예, 이름은 50견이라 예전에는 50살이 넘으면 잘생긴다고 네. 50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놈의 스마트폰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예, 스마트폰을 네. 많이 보시기 때문에 거북목처럼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시고 등은 또 이제 목에 맞춰서 우리 목은 굽게 돼 있으세요. 이렇게 굽혀지면 실제로 오십견은 이제 동결견이라고 해서 네.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등이 굽어지면서 이제 오십견을 일으키는 4가지 근육이 있거든요. 극상근, 극하근, 그다음에 견갑하근, 그다음에 소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늘어나고 제자리를 못 찾게 되기 때문에 기능을 네.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관절은 불안전해지겠죠. 그러면 기혈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해서 오십견을 피할 수 없을 수 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어깨가 결리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렇게만 나타나시고 이제 약간씩 어깨 움직임이 안 되거나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뭐 오십견이라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네. 이게 점차로 자세로 굳어지기 때문에 오십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어깨가 결리다는 것 그리고 50견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젊다고 괜찮다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만약에 좀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몸이 너무 차도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번에는 허리 통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정답이 뭔가요? 네, O입니다. 아, 몸이 너무 차도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다. 왜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자궁 질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냉해지고 기능이 떨어지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남자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간에 부담도 오게 되고 장이 안 좋은 분이 많으세요. 또 장이 안 좋은 분도 배가 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의 순환이 또 안 되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복근도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네. 허리 근육은 뒤에서 잡아주고 복근은 앞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장이나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복직근이라든지 외복사근, 장요근이라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요. 그런 근육도 덩달아 긴장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통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흔히들 생각하실 수 있는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맞으실 경우 네. 승모근이라는 등 어깨 근육과 등에 또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두 근육은 추위와 더위에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특히 추위에 아주 민감합니다. 굳어지면 아무래도 요통을 일으킬 수 있죠. 이 2가지 원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요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좀 차가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요즘 날씨는 좀 덥더라도 실내는 또 약간 추운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벌의 옷을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질문은요.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허리가 아플 땐 나쁜 피를 뽑는 사혈요법이 좋다.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요. 제가 소화가 안 될 때 할머니가 바늘로 이제 손을 따주시면 검붉은 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될 때뿐만이 아니라 허리가 아플 때도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요? 네, 일단은 제가 X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허리에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10종 요통이 있습니다. 10종 요통은 10가지 종류의 요통을 나눈 것인데요. 네. 그중에 어혈이 문제가 생겨서 생긴 어혈 요통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이제 어혈이라든지 기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혈을 가볍게 해주면 이제 압이 빠지면서 굉장히 압력이 높아져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걸 이제 낮춰주기 때문에 통증을 다스리는데 만약에 신호요통이라든지 그런 허증성 요통이 있을 때는 함부로 사혈요법을 하면 오히려 더 아픈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의원에서 이제 사혈요법을 쓰기 전에 앞에도 소독을 해주고 뒤에도 소독을 해주고 모두 다 이제 일회용 침, 일회용 부항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감염의 우려도 있고요. 특히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정은영 원장님과 함께 바른 자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잘 배웠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바른 자세 하도록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바른 자세로 걸으면 뇌졸중 위험이 30%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오장육부도 튼튼해지고 혈당과 혈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건강 365 시청자라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른 자세로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바른 자세로 걸으면 뇌졸중 위험이 30%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오장육부도 튼튼해지고 혈당과 혈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건강 365 시청자라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른 자세로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